오늘 M7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그렇게 판매 안 된다 하는데, 그리고 특히나 아주 주요 시장인 유럽 시장에서 판매 부진 때문에 속을 끓고 있는 테슬라잖아요. 그런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는 역시나 판매가 좀 부진하게 나타났는데, 이번 상반기에 유럽 내 판매 봤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오히려 판매가 좀 늘었어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4% 늘었다. 그래서 테슬라의 유럽 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뭐 무이자 할부라든지 뭐 무료 급속 충전 혜택 같은 거 좋다고 해요. 프로모션에서 신규 등록이 한 213% 증가하면서 어쨌든 이제 판매로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24% 오히려 늘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주요 국가 뭐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을 만족시킬 만한 이슈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X 소식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2002년에 회사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넘은 거죠. 근데 20년간 수십억 달러 연방정부 계약을 따냈는데 연방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 내부 문건을 입수를 했대요. 그래서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고 앞으로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투자자들한테 비공개로 설명했다라는 내용의 그런 내부 문건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손실만큼의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계속 적자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도 이것의 근거에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 일부 세금을 좀 냈었어도 이게 연방 정부가 아니라 해외나 뭐 주정부로 이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게 거의 연방 쪽에 매출을 내고 있는데 내지 않았다라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요 이제 보도에서 지적을 한 것이죠. 네, 지금 오른쪽에서는 테슬라 차량과 스페이스X 로켓 띄워지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소식에 따라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유불리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엔비디아가 루빈 재설계에 착수를 했나?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보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내년 하반기쯤에 루빈 내놓으려고 했는데 요것보다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미뤄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거 아시다시피 루빈은 요 HBM4를 처음으로 탑재를 하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 HBM4 8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AMD 쪽에서 차세대 AI 칩이라고 내놓는 이 MI450 있잖아요. 이거 성능이 예상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여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더 좋은 거 내놔야 되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성능 개선 작업에 착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도가 나오니까 엔비디아 쪽에서는 아니다. 현재 개발이랑 검증 단계가 모두 그냥 기존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여러분 블랙을 내놓을 때도 그 발열 문제 때문에 그거 발열 잡지 못해서 수개월간 좀 출시가 지연되고 미뤄진 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내놓는 일정이 다소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엔비디아 소식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타가 요 메타 AI 챗봇이 좀 문제가 됐나 봐요. 근데 약간 아동을 대상으로 뭔가 성적
대화를 뭔가 넣었을 때 그걸 허용하는 정책이 내부에 있었다. 그 정책을 허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취재가 들어가니까 이제 방침을 수정을 하고 문서를 개정 중이다. 그 관련해서. 그리고 아동과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절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메타 측에서 공식적으로 좀 내놓기는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는 긴 하죠. 근데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미 상원에서 조사를 직접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공화당 상원의원이 직접 조사에 착수를 해서 그 문건 관련해서 제출을 좀 요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 명 아니라 한 두세 명 정도가 요거 지금 관련해서 조사를 좀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네요. 그룹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약간 이런 선정적인 이미지라든지 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정적인 이미지, 뭐 프롬프트나 이거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제 워낙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아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성적 대화를 가능케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그러한 판단이나 반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국내 증시 포인트 앞서 짚어드린 내용이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Z7 시리즈 출시하고 삼성전자가 모바일 부분에서 있어도 모바일 기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활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죠. 사전 판매부터 아주 판매고를 잘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미국 스마트폰 시장 지도를 봤을 때에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2분기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요 점유율이 뭐 Z7 시리즈 출하량 등등에 힘입어서 31%를 2분기에 삼성전자가 기록을 했대요. 이게 작년 2분기 대비해서 8% 포인트 늘어난 거죠. 반면 같은 기간 애플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9%를 기록을 했습니다. 7% 포인트 떨어졌으니까 그만큼을 삼성이 가져갔다고 판단을 해봐도 좋은 걸까요? 삼성이 관세 전체의 영향 뭐 당연히 뭐 받기는 했지만 애플에 비해서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여러 다양한 폼팩터 기기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면서 그것을 그만큼 흡수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9일에 오늘자 보니까 9월 9일에 17 나올 것 같아요. 아이폰 17. 근데 요거 이제 뭐 월가에서나 얘기하는 게 17에서는 딱히 기대할 만큼의 무언가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아이폰 17 업그레이드 되는 전작 대비해서 좀 뭔가 진일보한 내용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가을을 주목하자. 아이폰 18 출시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내용들이 월가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하반기 요 아이폰 18 시리즈 내놓을 때에는 폴더블 접는 아이폰 처음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은님께서 말씀해 주셨나? 접는 아이폰 그따지 뭐 이렇게 기대치만큼은 충족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일단 첫 폴더블 아이폰이라면 저의 생각은 조금은 기대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개인화된 AI, 개인 AI, 시리 AI가 그때 맞물려서 조금 더 다양한 기능적인 것을 선보이게 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늦춰진 AI, 정말 팍 폭발하는 시점과 새로운 접는 아이폰 출시하는 일정을 본다면 아이폰 18에는 확실히 무언가가 나올 수 있겠다. 근데 그 말인즉슨 이번 아이폰 17, 그러니까 이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애플에 대한 이런 기기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을 좀 내려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그리고 자, 애플 두 번째 소식으로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애플 지분 축소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희 미 개장 방송에서도 이주영 기자가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는 아주 크게 늘렸다라고 하죠. 2조 원 가까이 지분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반면 애플 지분은 축소를 했습니다. 애플 뭐 여전히 많이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1분기에 한 25% 비중 갖고 있다가 올해 2분기에 22%까지 저렇게 포트폴리오 비중을 낮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천만 주가량 매도를 했다라고 해요. 예. 애플뿐만이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도 좀 내렸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AI 모모로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픈 AI가 그 60억 달러 규모로 지분 매각 추진 소식이다. 뭐 전직 현직 그 직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스라이브 캐피털 같은 기존 투자자들 이렇게 대상으로 또 주식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요 오픈 AI 관련해서는 요 매각 얘기가 가장 지분 매각 관련해서 얘기가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주말에 AI 도구 관련해서 엄청 주목을 받아서 저도 한번 써봤어요. 오늘 아침에. 예, 이게 나노 바나나라고 해서 이미지 생성 AI 도구거든요. 여러 이미지 생성 도구 여러분 잘 쓰고 계시죠? 저도 사실 요거 오늘 M7 하면서 사실화된 인물 사진 같은 경우 그로그로 거의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저는 편했어서. 근데 요게 지금 롤링스톤즈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록밴드? 근데 저희 정치부장께서 이번에 롤링스톤즈 경영시크시라고 두 번째 책을 좀 내셨는데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윗사진이 원본 사진이고요. 아랫 사진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영어로 좀 넣었습니다. 요 사진을 이 책 사진을 한 명이 들고 있고 나머지 인물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인물들이 흑백 사진이니까 인물들은 흑백을 컬러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 책 사진은 그대로 반영을 해달라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나 우리 AI 도구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이 위대한 한글은 잘 반영을 못해요. 영어만 잘 반영을 했죠. 롤링스톤즈 경영 시크릿인데 뭐 이상한 외계 문자처럼 한글은 반영이 됐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그리고 요새 그 나노바나나로 계속 유행하는 게 자기 사진 피규어로 만들어줘. 그리고 뭐 배경이 낮은데 전용으로 바꿔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 반영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노바나나 지금 뭐 구글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직 지금 자체 사이트도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LMRN인가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플랫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올려져 있어서 여러분 요거 지금 가지고 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한번 가지고 놀아봤다는 점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뭐 표정 변화라든지 뭐 이렇게 몸집 변화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반영을 하고 있고 요 정도면 굉장히 인물 모습 반영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죠? 그렇죠? 한번 요 AI 모모 소식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M7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